개경 함락. 1011년 1월 1일 거란의 군주 야율융서가 개경에 도착합니다. 사실 거란군 입장에서도 개경으로 진격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서경마저 포기하고 후방에 적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왔는데 만약 개경의 상당수의 수비군이 버티고 있다면 거란은 이렇다 할 중간계지도 없는 상황에서 앞뒤로 쌈 싸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수도를 텅 비우고 전부 도망쳐버렸는데요. 개경의 군사들이 저항했다는 기록조차 없는 걸로 보아 거란군은 아마도 개경에 무혈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개경이 비어있는 게 거란군에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경은 고려의 수도니까 그 어느 도시보다 물자가 많지 않았을까? 그럼 거란이 보급을 좀 못하더라도 개경의 물자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테고 그동안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개경에 어느 정도의 물자가 남아있었는지가 기록으로 전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란군이 개경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야율융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개경에 입성하자마자 태묘와 궁궐 그리고 민가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각종 기록이나 문헌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유물까지 전부 소실돼버리는 바람에 고려는 문화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고려 초기의 역사서가 전부 사라져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려 초기의 기록이 너무 부실해요. 만약 거란군이 개경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전부 불태워버리질 않았겠죠. 따라서 이미 개경이 건질 게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노한 야율융서가 그냥 전부 불살라버린 게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현종이 이미 남쪽 멀리 도망쳐버렸단 겁니다. 야율융서가 애써 개경까지 온 이유는 그래도 왕이라도 잡으면 빨리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종이 이미 남쪽으로 튀어버려서 이걸 또 잡으러 가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양력으론 이미 2월 초거든요. 좀만 있으면 봄이 와요. 그럼 얼었던 강이 녹고 길은 진창이 됩니다. 김하군을 운용하기엔 최악의 조건이 돼버리는 건데요. 이게 싫어서 거란이 한겨울에 그 추운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겨울엔 강이고 땅이고 다 얼어 있으니까 김하군으로 쭉쭉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봄이 찾아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애초에 거란군은 전쟁을 1월 이후까지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보급도 보급인데 날씨도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현종이 튀어버렸으니 야율융서는 그 분풀이로 개경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로부터 이틀 전에 하공진이 강화협상하려고 표문 갖고 출발했잖아요. 12월 30일에 하공진이 출발하고 1월 1일에 야율융서가 개경에 입성한 다음 1월 3일에 하공진이 드디어 거란 진영에 도착합니다. 고려의 국왕께서는 진심으로 거란의 진영으로 나와 직접 폐하를 뵙길 원하고 계시옵니다. 허나 거란의 군대가 두렵고 심지어 내란까지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남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이에 신등이 보내어 먼저 표문을 전하게 하셨으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속히 병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려 국왕이 직접 와서 항복할 테니까 일단 군사들부터 걷어달라는 얘기인데요. 거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 이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현종 잡으러 남쪽으로 진격해봤자 어느 세월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현종이 직접 항복하러 온다니까 이것만 제대로 받아내면 명목상으로 전쟁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야율융서는 일단 이걸 허락합니다. 단 서경에서 한번 당했죠. 그때도 표문 올려놓고서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사신으로 온 하공진을 인질로 잡습니다. 눈물겨운 왕의 피난길. 자, 그럼 이 시각 현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현종은 아직 거란이 철수를 할지 말지 모르니 일단 계속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1월 1일 거란이 개경에 들어온 이날에 현종은 경기도 광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왕후들이랑 잠깐 떨어져서 따로 대피를 했는데 그 뒤로 왕후를 못 찾고 있어서 현종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문한테 명하여 왕후를 찾아오라 했는데 다행히도 지체문이 금방 왕후를 찾아서 모시고 와요. 그러자 현종은 기뻐하며 3일간 휴식을 취했는데요. 1월 3일 하공진이 거란 진영에 도착해 표문을 전하고 체포당했죠. 이 소식이 현종에게 전해지자 현종과 신하들은 강화협상이 어그러져서 이제 하공진마저 잡혔고 거란이 계속 쫓아올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신하들은 고작 6명만 남고 나머진 전부 도망쳐버리는데요. 최충순, 유종, 김응인, 박충숙, 장현우, 주저 이렇게 딱 6명만 남아요. 김응인은 이전에 도망쳤다고 했는데 그새 다시 돌아왔네요. 아마 국근이랑 같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체문은 호위병이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듯합니다. 어쨌든 거란이 다시 쫓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쉴 수가 있나요? 초라한 왕의 행렬은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재촉하는데요. 다음날 지체문이 현종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폐하를 호종하던 자들이 전부 도망쳐버렸으니 어두운 밤을 틈타 간사한 적들이 쳐들어올까 염려됩니다. 정컨대 남아있는 신하들의 관모에 묘식을 꽂아서 혹시 모를 도적대와 구분되게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급습을 당할 경우 당황할 수 있으니 지금 진짜 아군만 딱 표시를 해놓자는 거죠. 현종은 이를 허락합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5일 유종이 아뢰입니다. 폐하, 신의 고향인 양성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잠시 쉬어 가시옵소서. 이에 현종은 양성으로 가서 하룻밤 묵는데요. 근데 그날 밤에 유종과 김응인이 멋대로 왕이 타는 말에 안장을 뜯어서 고을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일단 돈 되는 거라도 좀 줘서 진정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이 밝자 왕을 대접해야 할 고을 아전들이 전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유종과 김응인이 현종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니 일단 두 왕후부터 각자 고향으로 피신시킨 다음 호위무사도 전부 해산시키시옵소서. 그 후 동쪽 방면으로 가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아니, 상황이 위험하다면서 호위무사를 전부 해산시키라니 이게 말이 될 소린가요? 현종이 지체문에게 의견을 묻자 지체문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야말로 마땅히 인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후를 버리고서 살기를 구하다니요. 신은 차마 그런 짓만은 할 수 없사옵니다. 그대 말이 옳다. 이후로도 지체문은 현종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활로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묘기를 보여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유종과 김응인은 달랐습니다. 왕의 행렬이 천안부에 이르자 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폐하, 신들이 먼저 나아가 음식을 마련한 뒤 폐하를 영접하겠나이다. 그래놓고는 현종이 이를 허락하자 둘은 그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김은부. 1월 7일 현종이 공주에 도착하자 공주 절도사 김은부가 마중 나와 예를 갖추며 일행을 맞이합니다. 아니 폐하, 이게 무슨 몰골이시옵니까? 신이 감히 성상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서리와 눈까지 맞아가며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이르시게 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김은부는 곧장 현종이 갈아입을 옷을 진상하고 또 현종과 일행이 먹을 토산물도 올리는데요.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옷을 갈아입고 호종하던 신하들에게 토산물을 나눠줍니다.
그날 밤 현종은 발길을 재촉해 파산역에 다다랐는데 왕을 모셔야 할 영리들이 모두 도망가고 수락관마저도 텅텅 비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김은부가 달려오더니 또 음식을 한 보따리 싸와서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합니다. 현종은 12월 28일에 처음 몽진을 시작해 지금 1월 7일에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가는 곳마다 홀대받고 시도 때도 없이 반란군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김은부만이 유일하게 그를 극진히 대접해줬는데요. 그니까 현종이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현종은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훗날 김은부에게 막대한 포상을 내립니다. 고작 16명. 어쨌든 그렇게 김은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현종은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 일단 왕비부터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현종이 지체문에게 말합니다. 현도왕후는 지금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상 함께하기엔 무리일세. 현도왕후의 본관인 선주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 지체문은 이번에도 반대했으나 현종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현도왕후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현종과 헤어져서 본관인 선산으로 갔으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유산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현도왕후를 보낸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 마침내 여양현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여태 현종을 호위하던 병사들마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못 참겠는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지체문은 조용히 현종에게 말하는데요. 과거 태조께서는 통일대업을 이루실 때 공이 있는 자에게는 비록 조금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폐하께서도 지금 이 험난한 고비를 넘기시려면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내리시어 그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현종은 여태 그의 곁에 남은 16명의 병사들에게 전부 중윤이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중윤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최하위 품계예요. 아마 군졸들이 양반도 아니었던지라 최하위 품계라도 줘서 신분 상승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현종이 처음 출발할 때 군사 50명 데리고 출발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궁진이 20명을 충원했으니 총 병사가 7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에 16명밖에 안 남았다니 이 몽진길이 어지간히도 힘들었나 보죠. 전주절도사 조용겸. 다음 날인 1월 8일 현종 일행은 전주 삼례역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나와 왕을 맞이하는데요. 현종이 전주에 머무르고 갈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를 고민하자 옆에 있던 박섬이 말합니다. 폐하, 전주는 과거 후백제의 땅이었기에 자칫 위험할 수 있사옵니다. 정컨대 그냥 지나치시옵소서.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이 박섬이 누구냐면 거란이 곽주 점령하고 안북대도읍으로 나아가니까 안북도부사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전부 도망가고 거란이 안북부 그냥 꽁으로 먹었다고요. 그때 도망친 안북도부사가 바로 이 박섬이에요. 아마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어찌저찌 왕을 만나서 일행에 합류한 것 같은데요. 운도 좋죠. 어쨌든 그렇게 현종은 박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주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장곡역이란 곳에 다다라 거기서 밤을 보내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웬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왕의 숙소로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전중소감 유승건과 함께 왕을 납치하려고 사람을 모아온 건데요. 이를 본 지체문은 곧장 문을 잠그고 문 앞을 굳게 지킵니다. 무예가 출중하기로 유명한 지체문이 문 앞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적들도 섣불리 다가오질 못하는데요. 지체문은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거기 유승건이가 있느냐 없느냐? 유승건이도 함께 왔다. 너는 누구냐? 그러는 너는 누구길래 그리 길을 막는 것이냐? 묻는 말에 대답치 못하겠느냐?
지체문 장군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듣자 하니 내 놈은 친종 마한조르구나. 폐하께서 유승건을 부르시니 냉큼 미리 오지 못할까? 그러자 유승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리 길을 막고 있는데 제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체문은 직접 문 밖으로 나가 유승건을 데리고 현종에게로 가는데요. 이게 무슨 짓인가? 폐하, 이 일은 전부 조용겸이 꾸민 일이옵니다. 신은 단지 조용겸이 따라오라길래 따라만 왔을 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사옵니다. 청컨대 조용겸을 불러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내 직접 조용겸에게 묻겠다. 너는 나가서 조용겸을 불러오거라. 그런데 문을 나선 유승건은 그 길로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현종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조용겸을 불러오자 순순히 따라 들어오는 조용겸. 그런데 조용겸이 들어오자 현종을 호위하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이들을 말립니다. 멈추거라, 폐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군사들이 물러가고 조용겸이 들어오자 현종이 말합니다. 네, 일단 이 일은 넘어갈 테니 여기 대명왕후를 데리고 전주로 돌아가거라. 첫째 왕후인 현덕왕후는 이미 본관으로 대피시켜 놨으니 둘째 왕후인 대명왕후도 전주로 대피시키려 한 건데요. 그렇게 조용겸은 대명왕후를 데리고 전주로 돌아갑니다. 두 왕후를 피신시킨 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가는 현종. 그런데 그때 현종에게 급보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폐하, 거란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